담요가 있는 걸로 보아서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여성분들을 위한 배려 아이템이겠지. 다 읽혔어. 범인은 너야! 구두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여성분이구만. 저희 신선한 대결 범인 찾기 편에 참가하시는 분들 다 나오셨고요. 서로 누군지 모른 상태로 시작할 거예요. 우선 범인 찾기 사건 AI 영상 보실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강유진이 서울 성북동 자택 지하 녹음 스튜디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녀는 이틀 후 자신의 30주년 데뷔 기념 회고록 나는 피아노만 사랑했다를 출판할 예정이었다. 발견 당시 스튜디오는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환기창만 약간 열려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피아노 와이어가 감겨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 전날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책상 위에는 회고록 최종 원고가 펼쳐진 채 남아 있었고 특정 페이지들이 찢겨 있었다. 강유진은 생전 주변 누구에게도 원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직업 공개 및 피해자와의 관계. 용의자 A 이민준 56세 클래식 음악 매니저 15년 경력의 베테랑 매니저. 강유진을 무명 신인에서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키운 장본인. 음악계에서 강유진의 그림자라 불릴 만큼 그녀와 함께 성장했다. 현재 여러 유명 음악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업계 최고 에이전트. 이민주는 강유진이 20대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었고 강유진은 그를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강유진은 이민준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민준은 공식적으로는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말했지만 주변인들은 그가 내부적으로 극심하게 흔들려 있었다고 증언한다. 사건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른 소속 아티스트의 콘서트 뒤풀이에 참석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현장에는 3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으며 SNS에 사진도 다수 남아있다. 용의자 B 박서연 44세 국립음대 교수 피아니스트. 강유진의 대학 동기이자 30년 지기 절친. 강유진보다 먼저 데뷔했으나 항상 2인자로 평가받아왔다. 현재는 연주보다 학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후진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박서연이 대학교 3학년 때 강유진의 자작곡을 도용해 작곡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일을 당시 강유진이 우정 때문에 침묵해주었고 그 사실이 30년간 묻혀 있었다. 회고록에는 강유진의 심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서연은 사건 당일 사망 추측 시각에 혼자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상 저녁 9시에 귀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새벽까지의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차량도 지하 주차장에 있어 외출 여부 불명확.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용의자 C 최도현 47세 음악 프로듀서. 강유진의 전 남편. 5년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 후에도 음악 업계에서 승승장구하여 최근 대형 엔터테인먼트 레이블과 단독 계약을 맺었다.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상대는 재벌가 딸. 이혼의 공식 사유는 성격 차이였으나 실제로는 최도현의 외도와 강유진 명의 도용, 재정 문제가 얽혀 있었다. 최도현은 결혼 기간 중 강유진 명의의 계좌와 부동산을 이용해 비밀 투자를 진행했다. 강유진은 이를 이혼 과정에서 발견했으나 추악하게 끝내기 싫다며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그 진실이 회고록에 담겨 있었다. 최도현은 사건 당일 자신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새벽까지 작업했다고 주장. 레코딩 엔지니어가 자정까지는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나 그 이후 약 1시간 30분은 혼자였음. 용의자 D 강하은 38세 소아과 의사. 강유진의 친동생. 그러나 이 사실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자매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강유진은 인터뷰에서 한 번도 동생을 언급한 적이 없다. 강유진의 동생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사건 당일 강하은은 병원 야간 당직이었다고 주장. 기록상 당직 의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대 실제 처치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 당직 교체를 비공식으로 부탁했을 가능성 제기.
자매의 단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부모님은 강유진의 음악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강하은은 장학금만으로 의대를 다녔다. 부모 사후 강유진이 유산을 단독 상속했다. 법적으로는 강유진이 부모 생전 마지막 소년간 모든 간병을 전담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었지만 강하은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다. 범행 동기 공개. 이민준의 동기. 이민준이 15년간 강유진 수익의 일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착복해왔다. 강유진의 변호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회고록에 나를 키워줬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착취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민형사소송과 업계 퇴출이 동시에 예고된 상황. 사건 3일 전 변호사에게서 소송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완전히 무너진 그는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사건 당일 오후 이민준이 강유진에게 꽃다발을 보냈다. 카드에는 15년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강유진이 그 꽃다발을 받은 마지막 사람으로 기록된다. 이것은 화해의 표시인가 아니면 마지막 작별인가? 박서연의 동기. 표절이 밝혀지는 순간 교수직 박탈, 30년 음악 커리어 전면 취소. 박서연은 표절 사건 이후 양심의 가책으로 실제 연주자로서의 자신을 포기하고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일종의 속죄였다. 그런데 강유진이 그 오래된 상처를 들추려 하는 것이다. 사건 2일 전 강유진을 직접 찾아가 제발 그 내용만은 빼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강유진은 거절했다. 박서연이 일어서며 보낸 마지막 문자. 유진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 문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박서연은 협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였다고 주장한다. 최도연의 동기. 재혼 상대 부친이 강유진의 회고록 출판 소식을 듣고 결혼 전 최종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회고록에 명의 도용 사실이 나오면 사기죄 형사처벌 플러스 재혼 파탄, 레이블 계약 취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최도연은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고 그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사건 당일 낮 2시 강유진의 출판사에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그 책을 출판하면 후회한다. 추적 결과 최도연 소유의 태블릿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 그러나 최도연은 내 기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인하고 있다. 강하은의 동기. 강하은은 조용히 상속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승산이 있었다. 그런데 강유진의 회고록이 먼저 출판되면 강유진의 서사, 언니는 부모님 곁에서 예술을 바쳤고 저는 멀리서 돈만 벌었습니다가 대중에게 각인되어 여론이 완전히 강유진 편이 된다. 소송은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지는 싸움이 된다. 그리고 강하은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다. 그 아이가 이모인 강유진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강하은을 가장 괴롭힌다. 강하은은 사건 일주일 전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강유진을 직접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강하은은 화해를 권했지만 끝내 강유진은 거절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되죠? 네. 누가 죽였는지 그런 건 안 되죠? 지인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네, AI에 이렇게만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요? 얘가 분석을 해서? 완전 나와요. 진짜요? 누구세요? 잘한다.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추가 질문 못하죠. 전 제가 하나 남는 걸 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쓰십시오. 지금 생각하시는 범인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이 범인 찾기를 위해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 서로 옆에 보시면서 누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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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지. 저희 먼저 인사를 드렸지만 신선한 대결, 오늘은 범인 찾기 대결로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와주셨고 저희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오늘 AI 아바타로 나왔습니다. 우리 3명은 이걸로 한 거고 저희 2분은 AI로 하신 거구나. 어떠셨어요? 탐정이 지금 좀 이것만 영상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 유추는 됐어요. 딱 드러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처음에.
포인트들이 있었군요. 많진 않아요. 한 2개 정도. 2개 정도.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아니 이게 좀 방이 이상하네. 이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파악해야 할 정보량이 너무 많았고요. 상당히 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AI 아바타 우리 스테이시 분들은 어떠셨어요? 심지어 이 AI가 영상을 보지도 않았고요. 텍스트로만 입력을 했는데 한두 번 만에 바로 범인을 유추해내더라고요. 사인까지 다 완전 그냥 짜라라라라. 근데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럼 오직 텍스트로만 정보가 된 거예요?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 타자가 엄청 빠른 편이에요. 근데 원래 두 분은 이런 약간 추리물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너무 좋아. 많이 좋아하세요? 네. 막 꼬꼬무, 그것이 알고 싶다, 용감한 형사들 이런 거 진짜 즐겨봅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에 또 두 분이 또 많이 나와주시잖아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해야 돼요? 계속? 왜냐면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어차피 다 들리는데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시는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게 좀 이 사건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했던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 4명이 범인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공범이 있느냐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3명 정도가 공범이고 심지어 저는 강하은의 딸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8살짜리? 네. 왜냐면 숭배를 했다라는 단어와 강유진이 제일 방어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애기한테. 그래서 연기하지 않는다. 그거 잘못하면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사건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탐정님 혹시 탐정님만의 킥이나 포인트가 있습니까? 동기는 사실은 죽일 수 있어요, 전부 다. 거품을 물고 돌아가신 게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독극물을 포인트가 될 수 있군요. 어쨌든 결론은 그 직접 만난 사람, 접점이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 이런 것까지 한번 키워드를 또 얘기해 주셨고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4명의 모두 동기 부분은 사실 우열 가리기 힘듭니다. 그거 가지고 이 사건의 해결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범이 있어야만 하는 범행인가? 아니면 공범이 같이 행했다라면 훨씬 더 용이한 범죄인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숙제인 것 같긴 해요. AI 아바타 분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처음에 동기만 보면 다 범인 같아 보여요. 근데 장면을 보면 의료진만 구할 수 있는 독인가? 거기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 AI가 벌써 유추해서 찾은 거예요? 바로 찾았죠. 딱 키워드를 말하자면 진짜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살인. AI가 주지 않은 답,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네. 의료진만 구한 독극물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교수님, 이거 범인 찾기 대결입니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문가분들과 AI 간의 이제 대결이 과연 누가 오늘 이 사건의 진범을 찾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라서 AI 아바타 두 분과 전문가 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명 맞나요? 나를 뺄 수는 없으니까 일단 3명을 하는데 아니 일단 우리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심되는 뭐 인물들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저는 이민준과 강하은의 공범. 매니저분과 네, 매니저와. 오, 우선은 이 범행이 혼자서 행하기에는 실패 가능성과 위험 부담이 무척 크다. 거품과 피아노 줄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범행의 도구가 2가지가 그리고 2 종류의 행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공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4명의 용의자들 중에서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까 저희가 또 질문을 5가지씩 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이민준과 강하은 여동생과 매니저는 서로 알고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기들도 다 있고 어쨌든 공동의 적이잖아요. 피해자만 사망한다면 서로가 얻을 게 너무 많고 풀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고 그래서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범행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민준, 강하은 2 사람의 공범이 1차적인 제 결론입니다. 탐정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강하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요? 독살은 확실한 것 같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야를 자세히 알 것이고 자기가 아는 약을 썼거나
그 약을 썼지만 내가 현재 다루고 있지 않는 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신을 왜 유기하지 않고 범죄 은닉을 하지 않았는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일단 시신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현장에 저렇게 놓고 갔다는 자체가 의사 선생님이나 배우신 분들인데 마지막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 그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불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여성의 어떤 분노와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AI 아바타 팀은 저희는 강하은이 범인이고 최도연이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강하은은 유산 플러스 사회적 이미지 회고록이 나오면 인생이 끝나는 거였고 최도연은 사기, 재혼, 커리어 그래서 둘 다 회고록이 나오면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여기서 역할 분담이 정확합니다. 강하은은 독준비, 투여, 사망 유도, 현장 연출, 최도연은 협박 전화, 출판 방해, 시간 교란, 시선 분산 이렇게 돼서 혼자보다 둘이 훨씬 완성도 높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 원고 훼손과도 연결이 되는데 특정 페이지가 찢기는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AI의 답인 거죠. 네. 저랑 똑같네요. 아, 똑같아요? 저기 상대편이에요. 저기. 아 맞다.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면 둘 다 회고록 때문에 위기, 그리고 둘이 공모, 강하은이 족살 실행, 사후에 교살처럼 연출, 최도연이 외부에서 교란, 협박 등으로 해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수사 방향을 흐림, 최종으론 죽인 건 강하은이고 들키지 않게 판을 만든 건 최도연이다. AI의 풀이 중에 조금 AI의 한계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거 적어주세요. 교수님이 너 한계 있는 것 같대 이러면서 그거 대기도 해주세요. 저 회고록에 정말 관심이 있고 회고록의 특정 부위를 훼손하고 싶었다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회고록 가지고 가면 돼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존재를 몰라요. 혹시 지금 AI가 뭐 답을 해준 것 같은데. 자, 왜 통째로 안 가져갔냐? 그래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 왜 통째로 안 왜 안 가져갔냐? 가져간 거야 왜? 회고록은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출판 직전이고 복사본과 파일 존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뀐 거죠. 출판을 막는 게 아니라 특정 내용만 없애자고. 그래서 이제 훼손이 선택된 거예요. 이제 또 한계가 드러나죠. 파일이 있거나 복사본이 있다면 그 종이만 회수한다고 파일과 복사본이 훼손이 돼요? 안 되지. 어떤 AI예요? 처음에 굉장히 괜히 긴장했네. AI. 그럼 저희가 질문도 했었잖아요. 5가지 정도의. 야 이거 관통했다 그런 질문 혹시 있을까요? 있죠. 혹시 사인. 물론 이제 그건 다 유출을 하신 거거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품의 이유. 거품의 이유. 네. 그다음에 혹시 탐정님은 어떤 관통하는 질문이 혹시 있잖아요. 저는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그럼 저희가 몇 개 더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처음에 장면에서 저는 맞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을 주셨잖아요. 반복해서 한 3번 읽었어요.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탐정과 프로파일러의 차이가 좀 있어요. 탐정은 누구냐만 하면 되거든요. 가서 잡으면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를 밝혀야 돼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예. 풀이 과정. 예. 그래서 너무 명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까지를 다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혹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2분 대결이 아니고 2분이 한 팀이고 AI와 함께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AI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정말 잘했다 하는 질문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도 사인을 질문을 했었어요. 사인을 이제 질식인가 독극물인가 했을 때 정확한 사인은 독극물이다라고 나왔고 찍힌 원고 페이지는 누구에 관한 내용인가를 질문을 했는데 알 수 없다고 답이 왔고요. 근데 AI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진 않네요. 제가 되게 긴장했는데 우리가 비슷한지. 근데 가장 큰 게 있었어요. 딱 강하은만 경계가 1개도 안 되는 인물이어서 가장 편하게 접근했을 거라는 게 나왔었고 다른 용의자들보다 가장 삶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여서 동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나는 피아노만 사랑했다.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냐 그걸 질문했었거든요. 남편을 사랑해서 근데 결혼했대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피아노 줄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었느냐? 답이 뭘 것 같아요? 있다? 있다일 것 같아. 나왔다? 아니요. 알 수 없음?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예리한 거 한번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흔적을 못 찾았다는 거는 지문이 안 나왔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직 미성년자다. DNA도 없다니까요. DNA도 지문만이 아니라. 아, 그래요? DNA도 없었다고. 아, 그래요? 아, 네. 또 지문 등록을 아직 안 한 애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가 거기서 살잖아요, 딸이. 강유진 집에서요? 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잠깐. 엄마랑 살죠. 자기 딸인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지금 왜 아까 1차적으로 여쭤봤냐면은 각자가 서로 얘기한 어떤 동기나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걸 듣고 나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야겠다, 범인을. 자신 있는 분부터 한번 이 어떤 범인은 누구고 어떤 동기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풀이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계셨고, 그럼 독극물을 마신 거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가장 유리할 것 같고, 피아노 줄로 묶어 놓은 거는 어떤 분노의 표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하은이 범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이창호 프로파일러 탐정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범은 3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매니저랑 전 남편과 강하은. 왜냐, 매니저는 일단 이 집을 들락날락 거리기가 너무 자유롭고 모든 걸 좀 알고, 왜냐 15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남편과 이 강하은이 범행 동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당장 이게 터지면은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딸에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건 전 남편이 하고, 뭔가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강하은이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저는 아직도 이 강하은의 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활용을 했거나 공범으로 하신 걸로 생각하시나요? 뭐 이거 마셔. 애가 따라주는데 안 먹을 수 없죠. 설마 의심을 했겠어. 그 2인자 그 하셨던 분 있잖아요, 여자. 그분도 의심스러운 게 이분도 피아노에 대한 한이 있거든요. 다 의심스러워서 저는 저 4명 하겠습니다. 공범이 4명이다. 모두가 범인이다. 네네네. 저는 이제 앞서 2명의 공범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의 답을 확인하고서 이제 단독 범행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피아노 줄에서 제3자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범인은 강하은이 맞고요. 4명 모두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오직 강하은만 가지고 있었다. 현장에 방문했던 사람 박서연이 이틀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무릎 꿇고 빌고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독극물을 현장에 몰래 두거나 할 수가 없었고, 했다고 한다면 벌써 그보다 훨씬 일찍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 방문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확인된 것은 여동생 강하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같이 마셨죠. 그래서 그 차 안에 본인이 가지고 온 독극물을 넣었을 것이다. 언니의 찻잔 안에. 그리고 나서 본인은 돌아가고요. 언니는 독극물이 체내로 들어가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무척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원고를 붙잡고, 그래서 특정 부위가 아니라 그냥 그 원고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줄을 붙잡고서 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피아노 줄을 감거나, 그래서 이 피아노 줄에서는 전혀 제3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느냐? 강한 입장에서는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극물을 놔도 자기는 나온 거죠. 알리바이를 위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야. 그 이후에 피해자 스스로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시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유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다.가 제가 재구성한 이 사건의 발생 과정입니다. 1차 의심 1순위가 강하은이고요. 오. 사인은 독살, 조건은 의료인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독이었고요. 사실 이거 하나로 이미 후보가 거의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접근 가능성이 가족관계고 최근 직접 만남
해서 피해자가 경계 안 했을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리바이 구멍, 당직인데 처치 기록이 없었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충동형이 아니라 계산형 범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독을 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먹일 수 있고 알리바이가 비어있는 사람이 강하은입니다.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하자면 우리 AI 아바타 팀은 범인이, 강하은.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은, 강하은. 저는 강하은 외 상명, 딸까지 포함입니다. 아니 딸은 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저기 챌린지 찍는 애들 많거든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과연 이 안에 맞는 풀이와 또 이제 범행 동기와 이런 이유들이 정말 맞는지 정답 영상 있나요? 진범 공개. 진범 강하은. 진실의 구조. 강하은은 일주일 전 방문 당시 이미 독을 사용했다. 강유진이 차를 대접했고 강하은은 그 잔에 지연성 신경독을 넣었다. 독은 일주일 후에 서서히 발현하도록 계상되었다. 강유진은 그 시간 동안 두통과 손떨림을 경험했지만 연주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라 여겼고 의사 면허를 가진 동생이 잘 자면 낫는다고 조언해줬기에 병원은 가지 않았다. 피아노 와이어는 강유진 사망 후 현장에 침입해 연출한 것. 이민준이나 최도연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 실제 사인이 독살임이 밝혀지고 독의 성분이 강하은의 연구 논문과 일치하면서 수사가 집중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AI 아바타 팀, 교수님, 한병님, 그다음 저까지 정답은 다 맞춘 겁니다. 저는 근데 3명을 더 얘기한 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틀리신 거예요. 근데 범인이 그 사이에 있어요. 아니 그 사이 범인이 있다는 것과 범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이 비슷하지 않은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멀쩡한 사람. 그건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좀 더 이렇게 쪼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할 애들이에요. 우리 AI 아바타 팀과 교수님과 탐정님 이렇게 세 분이 정확히 범인을 찾았습니다. 와. AI와 또 이제 우리 인간의 대결, 어떻게 보면 1대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승부를 또 이제 끝나면 안 되니까 확실한 대결을 위해서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대 AI, AI 대 인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번 대결은 바로 라이어 게임입니다. 딱 스코어를 해보면 AI가 2점, 인간이 지금 1점입니다. 마지막에 3점 걸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역전이 가능하게? 혹시 AI에게 허락받아줄 수 있나요? 100점 걸고 하자고. 지금 스코어 2대1이니까 이번 판 100점 걸고 갑니다. 이기면 전설, 지면 레전드 흑역사. 이렇게 던지면 다 웃고 어차피 진짜 점수 아니니까 부담도 풀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대결로 마지막 대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결은 이마 단어 맞추기입니다. 하나, 둘, 셋. 교수님 너무 웃겨요 지금. 정말요? 글자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웃기가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완전 막 크고 작고 이러진 않고 다 고만고만해요. 3-4개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많이 주시네 힌트. 이것은 의류에 해당됩니까? 기대된다 AI. 오케이. 지금 판에서 굉장히 좋은 힌트 하나 나온 거야. 예. 감이 잡혀요. 이제 제가 3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구매를 하면 내일 새벽에 와요? 그 친구는 택배처럼 시간표가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좀만 더 주세요. 아예 모르겠어요. 사람 아니고 네. 행동, 행위 이런 어떤 그래서 무서우셨구나. 오케이, 저는 질문 다 드렸습니다. 자, 탐장님, 저희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으로 절대 못 사는 쪽일 것 같아요. 집 안에 다 있는 건가요? 누구나? 집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게 답해야 되겠죠? 근데 있는 게 아니고 장소와 상관이 거의 없죠. 이걸 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되게 좋은가요? 하면? 다 좋아져요. 아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좋아져요? 다르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이게 아름답게 좀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안 그럴 수도 상황에 따라. 탐정님 일하시다 보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얘랑 비슷해요? 지금 위에 있는 얘랑? 저는 요 질문 때문에 제가 정답을 찾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AI 우리한테 질문. 네.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아지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게 맞겠죠? 늘어난다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답이 바로 나왔나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혹시 제가 한번 먼저 들어보고 나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너무 빨리 맞추면 안 돼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와, 100점 걸리는 문제라 지금. 그럼 100점인데. 이 친구는 보통 준비해서 하는 편에 가까워요? 아니면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편에 가까워요? 어렵다 질문. 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저도 그런 걸 해요. 누구나 자기만의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 보면 좀 쓰고 있지 않아요? 와, 이건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사람은 아는데 AI는 모를 수 있어. 전 세계 어디에든 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각이 거 질문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 탐정님 머리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도 많이 하죠. 부모 자식 간에요? 쌍욕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잡아가야 되겠네. 잡아가신대잖아요 바로. 아니 오늘 왜 이러지? 강하은 씨 딸도 그러고 왜 이러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깐 좀 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가요? 살면서? 그죠? 저는 부모 자식 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있으면 굉장히 막 대단해져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저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남자 겁니까, 여자 겁니까? 남자 것도 있고 여자 것도 있고 뭐. 답을 말해도 돼요? 벌써? 본인 생각에 나 이거다 그러면은 딱 뽑아서 딱 본인이 보시고 네. 맞추신 분은 바로 퇴근. 틀렸다. 은 끝나고 계속 1시간 여기 도와주기. 벌써 오고 있는 거? 아니 뭐 그냥 여기 정리. 팬티다! 맞잖아. 예, 그럼 제가 도우미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인간의 승리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지금 탐정이 맞추면 바로 우리가 100점 이적해가지고 인간이 이기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좀.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좋은 거죠. 좋죠.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럼 이런 어떤 현상이래요. 저도 행위인가요? 질문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지금. 대체 뭐길래 이러지? 봐봐요 지금 답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나랑 연관됐다고 얘기했고. 이거를 주로 어디서 봐요? 아니 이거 어디서 봐요? 제가 이거 녹화 끝나고 경상남도 운전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저를 따라가면. 이런 거 관련된 거 주로 많이 하시잖아. 다 알려주잖아. 다 알려줘.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난 이거 못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안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5명 중에 이것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임탐정님이 제일 현재로서는 제가 술을 먹거나 막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이게 막 나와요. 돌변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한 글자인가요? 3글자예요. 아우, 3글자라고 얘기해줬다. 이제야 좀 AI가 좀 약한 부분이 드러났네. 아, 이거 질문하기가 무섭네, 이게.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하면 매니아틱하게 하세요. 근데 이걸 하면 막 부가적인 현상들이 막 생겨요. 행복해져요. 2명이 3명이 되거나 4명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혹시 제 머리 위에 있는 게 그런 거? 안 돼요. 거기는 늘리지 마세요. 자, 이제 AI의 시간. AI 아직도 헤매고 있니? 많이 헤매고 있어요. 너무 헤매고 있어, 지금. 술 채거나 그러면 막 그렇게 돼요. 막 이렇게 뭐요. 좀 바뀌기도 해요. 사람이 막. 다 알려줬다. 뭔지 알 것 같은데. 나 AI 편이야. 다 알려줬어. 이 정도면 다 알려줬다. 이게 3글자라는데 계속 2글자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글자야 하는데 계속 2글자. 적응 맞추겠습니다, 저. 네, 갑니다. 불륜입니다. 자신해요? 내려놨다 틀리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인간 대 AI 대결이기 때문에 불륜. 저도 할까요? 하여튼 이걸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커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막 넥스트 되죠, 넥스트. 그 다음 걸로 진도를 나가죠? 근데 이거는 이걸 마지막에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럼 손 한번 줘보세요, 손.
이렇게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죠? 아,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관련 그 다음 스테이지 이거 등장. 그러면 이것은 방송에서 마음껏 쓰기 어려운 건가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써. 아니에요. 유명인들도 많이 쓰고 그래요. 정답을 맞춰도 되나요? 그러면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정답 먼저. 키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자, 저희 하겠습니다. 정답은? 비서가 아쉽다. 사투리네? 사투리 쓰시네? 경상도 사람이야. 근데 지금 아예 안 들렸는데? 그 제가 충청도니까 막 했잖아요. 아까 막. 전 경상도여갖고요. 아까 전혀 톤이 없었는데. 못 알아챘구나. 너무 답답해요. 행동, 체력, 진실 이런 말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또 게임이면은 재밌는 걸 분명 썼을 텐데 이렇게 재미없는 단어를 썼을까 물어봤더니 또 다른 말 해가지고 아 진짜 답답하다 지금 못 따라온다 이거는 그것도 맞아요. 감, 센스, 뭐 위트 이런 거는 아예가 안 되네. 완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선한 대결 마지막 100점을 놓고 한 세 번째 대결에서 인간이 이겨서 결국 승리는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 가지의 대결을 했었는데 오늘 소감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낀 건 뭐냐면 AI가 인간과 대등하거나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다. 정보, 계산, 통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게 저 같고 AI가 절대로 대체 못하는 게 예술인 분들인 것 같고 탐정님은 이제 나중에 로봇이 AI와 결합해서 잠도 안 자고 잠복하고 함께 가자 AI. 같이 가자.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탐정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와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가장 기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정말 많은 노력과 발전을 해야 되겠다. AI가 못 갖고 있는 행복감, 센스, 즐거움, 낭만 이런 거를 누리면서 AI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생각보단 오늘 AI 아바타가 되어서 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뭔가 사건 다루고 이럴 때는 똑똑하다. 얘 괜찮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사람들이랑 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아쉽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AI가 기억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 세훈님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오늘 이후로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겠고 답답하고 그냥 직접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MZ세대 분들이 솔직하고 극단적이고 뭐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대결이었지만 결국에는 AI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올 거니까 친구로서 아니면 그 동반자로서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신선한 대결 너무 신선한 대결로 제가 해봐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다음엔 더 신선한 대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